안녕하세요, 린치핀입니다. 더망고를 통한 구매대행, 위탁 판매, 명품 유통, 리셀 이 모든 것들을 이 영상 하나로 배우실 수 있도록 정리해놓았습니다. 군더더기는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솔직히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하니까 저장해두시고 꼭 실행해보세요. 2026년 더망고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1.25배속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온라인 사업을 지금 시작해도 될까 이런 의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작할 수 있을 때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막 늦었다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6년 전이거든요. 6년 전에도 구매대행 망했다, 위탁판 매출 안 나온다 이런 소리 모두가 했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돈 왕창 벌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엄청 초보인데 저도 가능할까요? 저는 컴퓨터도 잘 못하고 나이도 많아서. 다 괜찮습니다. 지금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의 실력이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고 끝까지 실행을 했느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혼자서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번 교육에서 함께 실행까지 끝까지 한번 함께 해보시죠. 저는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재고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매출 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수강생이 1000명 이상이고요. 2022년에는 제가 운영하는 수출입법인이 매출을 60억 원까지 달성한 기록이 있습니다. 개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지도 벌써 6년 차고요. 연 매출은 15억 원 정도 달성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교육 콘텐츠 제작하고 있고요. 다수의 유튜브나 인터뷰 등에 출연해봤습니다. 그런 유튜브나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사람이 아니면 불러주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다 매출 인증해가면서 출연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저한테는 여러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이분들 한번 보세요. 19살이 3달 만에 3천만 원을 찍고 첫 달에 2천만 원 판매를 해버리고 집에서 33억 정도 매출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빚더미에 있다가 월 매출 4천까지 찍어주신 자랑스러운 대표님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지금 당장 이렇게 매출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40대 후반이세요. 거의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계신데 온라인 사업 경험이 전무하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지 한 달 만에 지금 매출이 3,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도 믿고 시작하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매출이 억대로 나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크게 6단원으로 나눠봤어요. 일단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해야 되고, 그 이 두 개를 통해서 쿠팡 네이버를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가입하고 세팅을 하죠. 그 다음에 판매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몰라요. 그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랑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끝에다가 붙여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망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더망고.co.kr이고요. 네이버 등의 검색을 더망고라고만 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여기 별표 쳐 있는 것들만 쓰고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동의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저도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저는 했는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 더망고 솔루션 종류 및 신청 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더망고 솔루션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 등등이 나와요. 휴대폰 번호 넣고 밑에 프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더망고 에어는 뭔가요? 에어는 반자동으로 조금씩 올리시는 분들을 위한 거고, 대량 등록으로 하시는 분들은 프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반자동은 왜 안 하냐, 제 기준에서는 제가 하는 방식은 반자동이랑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는 사실 인건비를 뽑기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수한 중국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거 아니라면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더망고 에어를 사용하는 방법 또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더망고 프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 수익 관리 솔루션, 이게 10,000개가 최소예요. 그러니까 10,000개의 상품을 내 더망고 아이디에 저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따로 건드리시지 않아도 돼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옥션, 실버인가, G마켓, 스마트 스토어, 쿠팡, 여기에서 나는 요게 입점되어 있다 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 정도 한
한 6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체크를 해줍니다. 이걸 6개 하든 5개 하든 원료금이 나가는 건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최소 개수 20개로 해줍니다. 지금 이걸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아이디 개수거든요. 더망고에 연동 가능한 오픈마켓 아이디 개수. 우리가 사업자 하나를 내면 쿠팡에도 입점하고 옥션에도 입점하고 실버가, 롯데온, G마켓, 스마트스토어 이렇게 입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아이디가 사업자 하나당 6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업자가 10개면 아이디가 60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더망고 아이디를 사업자가 뭐 3개면 더망고를 3번 가입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만 가입하고 이걸 60개로 조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훨씬 저렴합니다. 아이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요금이 가성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건드실 거는 없고요. 이거 읽어보시고 체크한 뒤에 장바구니 담기 하고 사용 기간은 1개월로 해주시고요. 세팅 일자는 가장 빠른 날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2026년이 오기 전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곧 26년이면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도 새로 해야 되고 새로 하실 거라면 1년마다 하는 거거든요. 연초마다. 그래서 지금 하시지 말고 뭐 요때로 해가지고 1월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는 게 제일 돈이 안 아깝겠죠. 이러고 결제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내역에 내 원료금이 얼마인지, 내 관리자 페이지는 뭔지 이렇게 링크가 떠요. 지금 링크가 안 떠 있는 이유는 아직 세팅 일자, 방금 전에 우리가 정한 1월 7일이다, 1월 8일이다 한 그 날짜가 오게 되면 이 링크를 줍니다. 그럼 이 링크에 들어가게 되면 초기의 비밀번호는 이게 아이디 비밀번호가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도 바꿔줬는데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이게 제 관리자 페이지예요. 내가 더망고에 접속한다 하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메인 페이지입니다. 자, 위에 메뉴 엄청 많고요. 여기에 하나하나 다 누르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걸려서 이 중에서 딱 필요한 것들만 꼽아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환경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환경 설정 맨 최상단 위에 보시면 서비스 IP, 뭐 인증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따로 설정하실 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익스텐션 설치 페이지 이동이라는 버튼, 깜장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더망고 솔루션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크롬 확장 프로그램 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놨기 때문에 크롬에서 삭제가 뜨지만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우측 상단에 이 퍼즐 모양 있죠? 이 안에 더망고 솔루션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요거를 쓸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저장을 하지만 저장이 안 돼요. 하지만 또 끄고 복사해서 얘를 눌러서 넣어줘요. 지금 공백 이런 거 지워주시고 저장을 하면 짠!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더망고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망고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 조금 내려볼게요. 사업자 정보 적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지금 1번 첫 번째로 입점한 대표 사업자의 정보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뭐 이게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대표 사업자 하나만 적어주시면 돼요. 부관리자 아이디 요거는 대표님들이 나중에 알바를 고용하게 됐을 때 그때 쓰는 거니까 이것도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올해도 시작 못합니다. 환율 정보 대충 적어줍니다. 지금 한 1,500원 정도 되죠? 1,500원 적어주고 난 유로를 할 거다. 유로는 한 1,700원, 1,800원 하나요? 이렇게 적어주고 설정 저장하는 겁니다. 물론 조회를 해보고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연동키 설정. 연동키는 내가 이베이를 내가 수집을 하겠다, 이베이 상품을 내가 가지고 오겠다, 그걸 팔아보겠다 하면 이게 필요한 거고요. 나는 이베이 말고 다른 데 할래 하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번역도 내가 지금 번역을 사용할래 가 아니면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번역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발급 매뉴얼, 더망고가 참 좋은 게 이렇게 발급 매뉴얼을 아주 세세하게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어떻게 결제하는지까지 다 알려줘요. 이거 그대로 따라 하셔서 넣어주시면 되는 칸입니다. 그 밑에 마켓 관리 정보 설정. 마켓 관리 정보 설정에서는 오픈마켓 아이디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마켓 아이디를 등록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G마켓을 등록할래, 옥션을 등록할래, 뭐 스마트 스토어를 등록할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아이디 넣고 아이디 비밀번호 넣고 테스트 한번 누른 다음에 저장하기 누르면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켓 아이디 세부 설정 이것도 지금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만 다시 와서 보시고, 마켓 아이디 그룹핑. 그룹핑은 내가 주문 같은 거, 매출 같은 거 확인할 때 내가 1번 사업자로 입점한 아이디가 한 6개가 있는데 그 6개가 구분 없이 사실 더망고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매출을 한꺼번에 확인을 해볼래
할 때 이렇게 그룹핑 기능을 쓰는 겁니다. 상품 관리 관련 설정, 여기서 편집 모드가 있는데 상품명 그냥 이거 다 체크를 해주셔도 돼요. 지금 당장 뭐 대표님들이 이거 가지고 얘를 수정하고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일단 뭐 상품명 정도만 체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정 저장 항상 눌러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쭉쭉쭉쭉 내려볼게요. 상품명 수정 설정, 상품명 글자수 설정. 이 글자수 제한 때문에 상품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옥션은 몇 글자다, 지마켓은 몇 글자다 이런 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상품을 등록해 보시고 내가 막혔을 때 그때 설정을 하시는 것이지 지금 먼저 뭐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 상품명 필터링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상품명 필터링은 내가 상품을 올릴 때 피카츄 손목시계다 그러면 피카츄 손목시계라는 상품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내가 필터링에다가 피카츄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피카츄를 넣어놓으면 내가 피카츄 손목시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피카츄 손목시계가 아니라 그냥 손목시계로만 가지고 와줘요. 피카츄라는 단어가 삭제되어요. 그게 필터링입니다. 필터링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필터링을 P만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카츄 손목시계가 아니라 카츄 손목시계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하셨죠? 필터링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상세 페이지 단어, 상세 페이지 이미지 필터링 요거 읽어보시고 사용하실 분만 사용하시는데 사실 사용한 일이 드뭅니다. 주문 관리 관련 설정. 요거는 발주 확인 후 주문 가져오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문 강조 문구 설정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상품 수집 관련 설정. 금지어 중요한 게 나왔네요. 금지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을 판매할 거다. 아니면은 뭐 아마존 상품을 판매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오면 문제가 되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상품들을 내가 미리 선제적으로 검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는 피카츄 손목시계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피카츄라는 이게 들어간 것들은 다 수입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럼 내가 여기에 이때 금지어를 피카츄라고 해주는 겁니다. 피카츄라고 여기다 적어놓으면 나중에 내가 아마존에서 상품 가지고 올 때 피카츄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품들은 다 안 가지고 오게 돼요. 방금 이거는 필터링은 가지고 오는 거랑 별개로 지우는 거거든요. 얘는 안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지어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하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나는 금지어가 없는데요? 저는 금지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금지어 드리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금지어랑 중국 구매 대행 금지어랑 미국 아마존, 미국 아마존 금지어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기다가 금지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나는 중국 금지어도 있고 미국 금지어도 있고 두 가지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금지어 템플릿 관리에서 템플릿을 중국용 해서 중국 금지어를 막 적어요. 그 다음에 저장, 다음 미국용 막 적어요. 저장.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돌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금지어 어디 갔지? 여기서 중국용 할까 미국용 할까 이렇게 내가 중국용으로 설정해 놓은 이 상태에서는 중국용 금지어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 미국용 이렇게 해놓으면은 미국용 금지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테니까 저한테 약속 지켜주시고 이메일 주세요. 제가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제가 건들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도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쭉쭉쭉쭉 다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수집 사이트별 세부 설정 이거는 내가 알리익스프레스를 수집을 한다. 상품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알리를 검색을 해요. 알리익스프레스를 검색을 해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런 설정이 가능하구나. 읽어보시고 설정하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안 해드리는 이유는 대표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는 알리익스프레스, 누구는 타오바오, 누구는 뭐 아마존 다 다르잖아요. 그 칸이 다 달라요. 지금 다른 거 눌러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상품을 가지고 올 사이트를 직접 정하고 거기에 맞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만 보세요. 일단은. 왜냐면 지금 보시면 옵션 내 배송비 수집 안함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 기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본인만 손해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배송 대행지 관리. 나는 배송 대행지를 추가를 할래. 배송 대행지를 더망고랑 연동해서 좀 편하게 쓸래 하시는 분들은 추가 버튼 누르시고 요걸 체크를 해서 내가 연동한 배송 대행지에 대해서 배송 대행지 아이디를 넣던 비밀번호를 넣던 해서 연결만 하시면 돼요. 연결을 하시게 되면 더망고를 통해서 주문 관리할 때 배송 대행 신청서 전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배송 대행지 사용하고 계신 곳 중에서 더망고랑 연동되는 곳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저장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마켓 분산 등록 설정 이거 하지 않습니다. AI 관련 설정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밑에 SMS 설정이랑 카카오톡 알림 설정은 제가 나중에 주문 관리할 때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요 밑에도 다 무시하면 됩니다. 자, 그럼 벌써
환경 설정이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크게 세 가지 단계 중에 하나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환경 설정을 끝냈으면 우리는 이제 상품을 수집할 건데요. 상품을 수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상품 데이터 수집 메뉴에 들어가서 세팅 방식, 우리가 프로를 결제했잖아요. 프로를 결제하면 세팅 방식 요게 생깁니다. 세팅 방식을 하게 되면 50개든 100개든 1000개든 한꺼번에 수집이 가능해요. 제가 열어놓은 사이트들은 이런 데가 있어요. 11번가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도매국, 도매매 뭐 이런 것들, 아이허브, 타오바오 이런 데 해놨는데, 해놓는 이유가 좀 대표적인 소식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1번가 아마존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11번가 아마존에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우리는 이 11번가 아마존에 있는 상품을 전부 다 가져다가 팔 겁니다. 전부 다 가져다 팔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락되는 상품이 없어야겠죠. 누락되는 상품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수집을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생활과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생활과전에 딱 들어왔을 때 이 링크 요거 있죠. 요거를 복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엑셀을 켜줍니다. 엑셀 켜주고 간단해요. 일단 순번 정해주고 카테고리 명 해주고 카테고리 링크 이렇게 적어줍니다. 순번 1 카테고리명 뭐였죠? 생활과전. 링크는 이거였습니다. 자, 생활과전 링크 우리 하나 했습니다. 다음 건강가전. 이거를 복사해서 건강가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똑똑하게 하려면 계절가전 마우스 올린 다음에 우측 한 다음에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영상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자, 그러면 다 다른 링크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생겼죠? 이거 복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하잖아요. 여기 퍼즐 모양 누르시고 확장 프로그램 관리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왼쪽에 웹스토어 들어가셔서 카피 URLs 검색을 해요. 그럼 요 까만 거 있죠? 얘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는 쉬워요.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면 요 퍼즐 모양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우리 이거 봤잖아요. 이거 누르고 카피 URL를 딱 켜줘요. 그러면 11번가 아마존 링크가 요렇게 있네. 요거 복사해서 엑셀로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쉽죠? 방금 우리가 한 게 건강까지 했고 그 다음에 계절 가전, 영상 가전, 음향 가전, 디지털 가전, 스마트 기기, 게임, 기타 가전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나와서 뭐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어차피 이렇게 이걸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순번까지 다 매겨줍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까지 갈까요? 안 해봤는데 한 50번째까지 간다고 쳐볼게요. 50번째는 뭐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어떤 링크도 하나 나올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링크 정리가 끝났다. 나는 11번가 아마존을 수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11번가 아마존을 수집할 때는 요 링크 요거를 띄워준 다음에 지금 첫 번째 얘부터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얘를 복사해요. 복사한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거를 긁어옵니다. 신기하죠? 자, 근데 이거를 긁어온 다음에는 저장을 하게 될 건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 페이지 있잖아요. 상품 수집을 하는 페이지. 얘를 한 3개 정도 켜놓으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을 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탭은 닫을 건데 셋을 킨 다음에 여기서 검색된 상품 모두 저장을 첫 번째 탭에서 합니다. 상위 저는 한 10개만 해볼게요. 일단은 10개만 저장. 나머지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저장을 누르고요. 얘를 다음 탭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 링크를 바꿔줄 거예요. 뭐로? 두 번째 걸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상품 저장 10개. 자, 벌써 창이 2개 켜졌어요. 다음 세 번째 또 바꿔줘야겠죠? 이걸로 바꿔준 다음에 상품 수집 모두 저장 벌써 3개가 켜졌어요. 자, 그럼 이 3개의 창들을 우리가 3개의 창들을 켜놨잖아요. 요 3개의 창들이 이 화면, 내 모니터 화면에서 조금이라도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 전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연달아서 띄워놓은 다음에 수집을 하게 되면 우린 벌써 30개, 벌써 10개 끝났죠? 얘도 10개 끝날 거죠? 얘도 10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개 수집이 쉽게 빠르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 11번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우리가 3개의 링크를 다 사용을 했으니 우리가 10개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 10개에 해당하는 것들, 이 10개를 50번 가지고 오게 되면 총 몇 개예요? 500개죠. 근데 우리가 사업자를 입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쿠팡이나 네이버에 입점했다. 그런 오픈마켓에 입점을 했다. 라고 하면 올릴 수 있는 상품의 개수는 5,000개에서 1만 개인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내가 올릴 수 있고 사업자 하나당
오픈마켓 사업자 하나당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입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오픈마켓 어디 입점할 거냐면 네이버, 쿠팡,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등에 입점하잖아요. 여기에다가 5,000개 해서 총 25,000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얘에 올리는 5,000개랑 여기에 올리는 5,000개랑 동일해요. 그래서 얘네 합쳐서 5,000개예요. 다 동일한 5,000개 상품이 혹은 10,000개 상품이 다 동일한 상품이 여기에 하나씩 총 5번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량 등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게 상품이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사업자 하나당 벌써 5개의 마켓이 생겼고 5,000개 상품 정도는 판매할 수 있다. 대표님들이 사업자 입점 하나 했어요. 그리고 나는 50개 카테고리를 팔 거야. 그러면은 지금 10개씩 수집하게 되면 5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링크당 100개씩 수집하면 어떨까요? 100개씩 수집하면 이게 5,000개가 되겠죠? 딱 맞겠죠? 11번가 아마존을 내가 카테고리 50개 추려가지고 100개씩 수집하면 한 사업자는 꽉 채울 수 있겠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사업자를 뭐 한 5개를 낸다. 그러면 나는 이 링크별로 500개씩 수집을 할 수가 있겠구나.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거 상품이 25,000개가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주시고 상품 개수, 내가 원하는 상품 개수만큼 지정을 해서 수집을 해놓은 다음에 내 사업자의 각각 사업자의 몇 개씩 5,000개 혹은 10,000개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10,000개 들어가는 데도 있고 5,000개 들어가는 데도 있고 3,000개 들어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업자가 5개다, 1개다, 나는 사업자가 1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11번가 아마존밖에 못 판다. 일단은 상품수가 여기 11번가 아마존마도 너무 많으니까 그럼 나는 100개 정도씩 수집을 하게 되면 50개 카테고리 기준으로 100개 정도씩 수집을 하게 되면 총 5,000개의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한 개의 사업자를 꽉 채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지금 수집이 이미 되었잖아요. 되었으니까 표시를 해줘요. 됐다. 나중에 내일 시간 날 때 수집할 때는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여기부터 해야지. 이렇게 해서 수집이 다 완료됐다는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정을. 지금 대표님들이 거 보여주는데 제가 수집하고 앉았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수집이 다 된 상태입니다. 수집이 다 된 상태다. 이제 나는 팔 준비만 하면 된다. 했을 때 이제부터가 진짜 막막해지는 순간이거든요. 이거 상품을 가지고 오긴 가져왔는데 이거 그냥 팔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건 사진이라도 바꿔줘야 되는 건지, 좀 꾸며줘야 되는 건지, 이것저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상품을 올릴 때 어떤 요소들이 실제로 노출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상품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사진, 썸네일 요거 하나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가격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적혀 있을 거예요. 다음 여기 구매하기 버튼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죠? 구매하기 버튼도 있고, 지금 보시면 그 밑에 내려가면은 이 상품의 사진에 대한 것들, 정보들, 우리는 이런 마켓입니다, 이런 멘트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제목도 한번 더 써줄 것 같고, 사진 여러 장 들어간 다음에 그렇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다 이런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게 딱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네이버 쇼핑 한번 들어가서 상품 봐보세요. 요 칸에 무조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11번가 아마존에서 상품을 가지고 올 때 나는 가습기 카테고리에서 가지고 온 상품인데 이걸 쿠팡에다 올리려고 하니까 쿠팡 어디 카테고리에다가 올려야 돼? 이것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쿠팡 어디 카테고리에다가 올려야 돼? 그런 거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렇다. 카테고리도 해줘야 되고, 제목이나 가격, 그리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 구성,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 자, 이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카테고리를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상단 메뉴에 보시면 정책 적용에 단계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계형에 들어가셔서 내가 가지고 온 상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카테고리 정보를 알아서 긁어오거든요. 그러면 세 분류 여기까지 들어가서 카테고리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카테고리 설정 버튼 눌러서 매핑 시작하기 하면은 자동으로 매핑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매핑을 한 다음에 설정 저장을 누르게 되면 비로소 얘는 11번가 아마존에서는 얘는 11번가 아마존에서는 가습기로 가지고 왔는데 쿠팡에도 가습기 카테고리로 넣으면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지금 우리는 비대하고 있는데 자동 매핑 시작하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핑을 해주는데, 자, 양변기 이런 식으로 알아서 내가 11번가 올릴 때는 여기 변기 시트에다 올릴래요, 이거를 알아서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 저장 눌러주시고 종료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볼 때 일단은 요거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카테고리 어떻게 잡는지 알았어요. 저거는 저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이 매핑 버튼만 눌러주면 되니까. 그래서 저거를 한 다음에 다음 제목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제목은요, 지금 편집 모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지우고 싶은 거 지워주고, 지우고 싶은 거 지워주고, 이러고 좀 요상한 거 지워주고, 이렇게 해서 상품명 변경하기를 누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예시 들은 것만 해도 5,000개잖아요. 5,000개 상품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수정을 할 것이냐. 이 짓을 5,000번을 할 건 아니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5,000개만 팔 게 아니라 5만 개, 50만 개도 팔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상품에 적용된 정책을 한번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이 영상을 다시 틀어서 보세요. 적용된 정책 간단히 보기 위해서 상품 옵션면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정책 보기 누른 다음에 치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치환이라는 애가 참 신기한 놈인데, 자, 미니 USB 가습기 대량 이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원래 요 상품명이었어요. 원래는 이 상품명이었어요. 요 상품명으로 변경한 다음에 내가 이 상품명에서 지워주고 싶은 거, 예를 들면 나는 데시벨 이런 단어 빼고 싶다. 그리고 숫자 이런 거 빼고 싶다. 뭐 아니면 USB 이 단어를 빼고 싶다. 빼고 싶은 것들, 이런 특수 문자들, 이런 것들을 치환으로 지워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바꿔줄 수가 있어요. 치환으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공백. 다음 또 바꿔줄 거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나는 USB 이 단어를 한글로 쓰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는 그냥 이런 슬래시 특수 문자를 없애고 싶어. 그냥 공백으로 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더 바꿀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까지만 해서 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저장 한 다음에 새로 고침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미니 USB 바뀌었죠? 슬래시 다 없어졌죠? 콤마도 없앨래. 콤마 찝찝한데? 콤마 없앨래. 그러면 콤마 넣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상품명을 매끄럽게 바꿀 수가 있다. 요런 과정을 거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 치환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엄청나게 많아요. 10,000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치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드리기가 이 용량도 너무 크고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드리지만, 글쎄요, 이게 금지어랑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요런 식으로 작동한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비단 얘만 보고 설정을 했지만 얘도 적용되고 얘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제목 파트 우리 끝났습니다. 벌써 제목 해결, 카테고리도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요 가격은 어떤 식으로 변경하냐. 요 밑에 내려보시면 적용 정책에 적용된 전책 관리 이게 있어요. 이 정책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가격, 마진 등을 설정을 하는 건데, 더만고는요, 마진이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일단 원가가 있어요. 원가. 내가 11번가 아마존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그 원가를 예를 들어 10,000원으로 한다, 10,000원으로 한다. 그럼 거기에다가 계속 플러스를 붙여 나가는 구조거든요. 자, 국제 운송료를 20,000원을 적으면 여기서 20,000원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마진율, 마진 금액 하면은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겠죠. 곱하기 1.3 어디에? 원가의 마진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별도 추가 요금 이런 거 설정을 하시면 점점점 늘어나겠죠. 5,000원 뭐 이렇게 늘어나겠죠. 나는 별도 추가 요금 5,000원 넣어야겠어.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최종 얼마가 나온다? 35,000원 정도의 플러스 마진 정도가 붙어요. 근데 이게 1.3이라고 하면 3,000원이 붙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다 추가해 놓은 20,000원, 그리고 추가해 놓은 별도 추가 요금 5,000원. 얘네들은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이에요. 실제로 배송에 필요하거나 배송이나 기타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마진이랑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덧붙여지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를 빼주시고 방금 25,000원 뺐죠? 15,000원이에요. 뺐죠? 그리고 마진까지 더해서 38,000원이잖아요. 그래서 25,000원을 뺐으니까 원래 빠져야 될 25,000원.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돈이잖아요. 이거는 국제 운송료니까 국제 운송료도 빼고 별도로 추가되는 그런 요금도 다 빼면은 결국엔 나한테 떨어지는 건 13,000원이 떨어지는데 원가가 10,000원이니까 총 3,000원이 남는다. 그래서 여기서 적은 것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실제로 빠지는 돈만 적어주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몇 번 돌려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더만고는 가격 책정을 쌓아가는 방식이다. 원가에서 뭐 3,000원, 5,000원 더 하는데, 사실 걔네들은 내가 남기려고 더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배송비에 들어가니까 빼, 이건 포장비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빼서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면 나는 마진율을 한 50%로 할래. 난 20,000원짜리 팔면은 10,000원 남길래 라고 예를 들어 설정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 가격이 46,000원으로 올라갈 거래요. 원래는 48,700원으로 올라요.
왜 이렇게 되지? 계산식 눌러보면 다 나오죠. 그러면 요걸 까볼게요. 15,860원이 원가구나. 원가? 한번 볼까요? 진짜로 살 때 15,860원이 드네. 원가는 그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마진금액, 요건 내가 가져가는 돈, 운송료는 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 요금도 내야 되겠죠. 근데 이 운송료는 제가 지금 임의로 책정을 한 거고, 사실 11번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이거 배송비 무료거든요. 그냥 15,800원만 내면은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라서, 저거랑 이거랑은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냥 예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가지고 온다. 11번가 아마존이 아니라 아마존에서 가지고 오면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설정을, 가격까지 설정하는 방법을 마쳤습니다. 가격 어떻게 한다고요? 적용된 정책 관리에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 넣어주시면 끝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벌써 요거까지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뭐 다른 건 몰라도 요거까지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상세 페이지 상단이라는 영역이에요. 상세 페이지 상단. 상세 페이지 상단에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나 그게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상품, 우리가 팔려고 하는 요 상품 있잖아요. 얘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요. 지금 이거 찾고 있는데 잘 안 찾아져요. 뭐 그건 상관없어요. 뭐 이 상품이랑 뭐 똑같은 필요는 없는데, 자, 얘도 지금 해외 구매 대행 같죠? 상세 페이지 상단에는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상세 페이지의 상단 사진에는 이런 게 들어간대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좀 저급해요. 별로 퀄리티가 안 좋아 보여요. 이거 퀄리티가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캔버스에서 시작하기 누르시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기 누르시고, 여기서 제공하는 이런 템플릿들이 있어요. 뭐 이런 템플릿, 이런 거 사용해서 만드시면은 아주 쉽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벌써 우리는 여기까지 끝났어요. 상세 페이지 상단. 그리고 이 중간은 어떻게 채워주냐, 얘는 어떻게 채워주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 상품이 지금 우리는 뭐 설정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데, 그래도 더만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어떻게 해주냐면, 상세페이지 전체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보셨을 때 상세페이지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소스 불러오기 한 다음에 미리 보기 눌러볼게요. 내가 넣은 적 없는데 이게 다 있죠? 이미 이게 다 있는 이유가, 애초에 더만고는 11번가 아마존에서 가지고 올 때 상세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싹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굳이 바꿔줄 필요 없는 그런 거라면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벌써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더 이상 판매 막히는 게 있나요? 11번가 아마존만 판매해서도 사실 용돈 버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까지 오는 거 너무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이 지금 몇십 분 되는 이 영상에 나온 이 과정만으로도 실제로 그냥 판매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송 버튼만 누르면 바로 쿠팡에 올라가고 네이버 올라가고 11번가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갈 수야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입점하는 거, 사업자 등록하는 거, 그런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시작을 못 하셨다면 이 영상 보고 스타트 끊으시고요. 나는 디테일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아이허브, 타오바오 이런 것들 다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상품들 고르는 방법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린치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등록은요, 일단은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여기서 로그인을 해줘야 되겠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요 위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다가 개인 사업자 등록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통신 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 이게 뭐지? 새로 생겼나 보네. 일단 인증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신청에 들어왔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전화번호 무조건 써주셔야 되고요. 문자 수신 동의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 밑에 내려와서 상호명 적어주시고 기업 일자는 오늘자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소지를 우리 집으로 할 거다 여, 다른 데로 할 거다 저는 여로 했고요. 동의함도 해줬습니다. 소재지 이전됐을 때 자동 이전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업종 선택할 때 업종 입력 수정 요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눌러서 통신 판매업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 선택하고 47911 전산거래 소매업 47912 두 개 넣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무조건 간이로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특히 무조건 간이로 해주시고요. 어차피 간이 안 되면 일반으로 넘어가니까 간이로 눌러주세요. 저장후 다음 여기에다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이거 다 넣을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임대차 계약서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무실에다가 할 거다. 그럼 사무실을 내가 전대 계약서, 전대 동의서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집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하기. 그리고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닫기, 제출하기, 확인, 신청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신청이 되면 사업자 등록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사업자 등록이 끝나고 이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제는 통신판매업 신고로 가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요. 정부24에서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구글에다가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검색을 해도 여기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당연히 로그인은 해야 되겠죠. 자, 로그인을 했더니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확인하고 다음으로 상호. 아까 전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 됐다는 가정하입니다. 아까 전에 린치핀 에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쩌고였죠?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그 상호를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이 되었으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도 나왔겠죠. 뭐 예를 들면 423 도도도도 뭐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되어 있는 거는 다 넣어주시고요. 그 밑에 내리시면 판매 방식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인터넷 체크해주시고 종합몰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넣어주시려면 일단 스마트 스토어 입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입점은 통신 판매업 신고 없이도 입점이 가능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입점은 어떻게 하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가입하기 누르고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 말고 이메일로 가입하기 하셔야 돼요. 이메일로 가입하셔야 나중에 사용하실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Gmail 추천드립니다. Gmail 만드셔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했죠. 사업자 등록한 걸로 네이버를 가입할 거예요. Gmail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로그인했을 때 이런 화면이 뜹니다. 가입을 완료했다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요, 판매자 정보 탭 들어오시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고 이거 조그맣게 이거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요 프린트 버튼 있죠. 인쇄 버튼 누르고 PDF로 저장 이게 있어요. PDF로 저장하신 다음에 그 저장한 거를 아까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 여기다가 넣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자, 신청하기 누르면 이제 기다리면 되냐? 아닙니다. 한 3, 4일 있다가 세금 먼저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이게 처리가 되는데 거기서 전화 올 때도 있어요. 이 처리 기관에서 전화가 올 때도 있는데 안 온다 그러면 세금이 밀린 거니까 세금은 어디서 내냐? 위텍스 들어가셔서 로그인 해주시고 위텍스 로그인 하실 때는 간편 인증, 카카오톡 인증 같은 걸로 하시는 게 빠릅니다. 로그인 했을 때 이게 1로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눌러서 납부를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전부 처리가 됩니다. 벌써 우리가 이 3개까지 끝났어요. 3개까지. 쿠팡 입점은 어떻게 하느냐? 쿠팡 윙 들어갑니다. 쿠팡 윙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쿠팡 로켓크로스 판매자 가입하기 뭐 이거 말고 요거 쿠팡 윙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판매자 회원 가입. 자, 판매자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요거는 판매 시장 선택 한국이죠.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 넣으시면은 쿠팡은 아주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쿠팡 같은 거 가입이 다 되었다라고 하면 우린 벌써 여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